시험 보는 시험관을 지공고라고 그러는데, 이 지공 후주에서 온 쌍기라는 사람이에요. 쌍기라는 사람인데, 이 후주에서 왔던 그 쌍기라는 사람을 그대로 지공고로 삼아가지고 이제 선발하기 시작해요. 과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본래 공부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공부를 해서 과거급제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죠. 시험 보는 데는 우리가 세계 어떤 민족한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래서 시험 봐서 인재를 뽑는 등용을 한다 하니까 공평하단 말이에요. 공평하니까 이걸 다 좋아하고, 또 호족들도 이제 그 과거를 통해서 선발된 사람만 임금 측근에서 봉사를 하게 돼서 중앙정부에 진출을 해서 이제 중앙정부의 관료가 되니까 중앙정부로 진출하려면은 이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점점 그 호족 자제들이 전환을 하는 거예요. 무를 버리고 문을 숭상해서 이제 과거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지방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나이 먹은 호족들이야 그대로 늙어 죽겠지만 자기 아들을 그대로 무장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모두 이제 새로 공부를 하게 해서 과거 보게 했단 말이에요. 과거 급제를 하게 하고. 그래서 광종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이거는 거의 처음엔 한 2년 간격으로 시험을 보다가 나중엔 그냥 거의 매년 뽑다시피 한단 말이죠. 매년 뽑다시피 해서 문사들이 점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각처에서 교육도 활발해질 거 아닙니까? 교육도 활발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각 분야의 박사들을 모두 각 주군현에 파견을 해서 지방 자제들을 다 가르치게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게 하니까 전국의 교육 수준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이 문사화돼 가지고 전국의 자제들이 전국의 그 유력자 자제들이 문사가 돼서 고려의 문화는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안정기로 접어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들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정치를 이제 문치 위주로 점점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 같은 임금은 이 유학을 굉장히 숭상을 한다. 그래서 유학을 숭상을 해서 유학에 입각한 제도, 문물제도를 정비해 놓는 임금의 묘호가 대체로 성종입니다. 조선시대도 성종이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도 문물제도가 완비되는 거예요. 그 문물제도를 완비시키는 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임금은 세종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끝내는 임금은 대체로 성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려는 그렇게 아주 문물제도를 혼자 완비해 놓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세종이라는 묘호가 없죠. 근데 성종 때 대체로 이제 그런 일을 틀을 잡아놔요. 틀을 잡는데 묘하게도 고은 최추원 선생 얘기를 그 전에 했는데, 이 최추원 선생이 장차 신라는 가을 누른 황엽이고 단풍이 들고 개성 공령은 푸른 소나무가 푸르르다 해가지고 고려가 장차 이제 삼안을 통일하리라 하는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얘기를 그 전에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최고원 선생의 후손들은 신라가 항복하는 과정에서 항복하도록 늘 이 뒤에서 아마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복하고 나서 이 후손들이 그대로 고려로 옮겨와요. 옮겨와가지고 고은 최추원 선생의 사촌아우였던 최원의는 바로 항복해 들어와가지고 해종을 가르치는 태자의 사부가 됐었다. 태자의 사부가 돼서 고려 초의 모든 문장은 혼자 다 도맡다시피 했었고, 최고원 선생의 손자인 최승로라는 이는 고려의 네 임금을 섬기면서 줄줄이 문안을 전부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은우의 후손들도 최은우의 손자 최항이라는 이가 있는데, 하여튼 이 집안에서 경주 최신의 집안에서 전체 고려 초기에 이 문화는 거의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제 제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되니까 전부 그거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성종이라는 임금 때 이들이 맹렬히 활동을 해가지고 이 문치의 기반을 다져놓은 겁니다. 문치의 기반을 다져놓는데,
이렇게 해서 고려가 차차 이제 유교 제도에 의한 그 문물 제도를 기반 사상, 고려를 통일해서 고려를 건국하는 기본 이념은 선종이었는데, 불교인 선종인데, 불교 제도는, 불교라는 거는 사실 그 종교기 때문에 이게 치세 이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은 아니에요. 구세 이념이지. 세상을 구원하는 이념이지.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불교 제도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교적인 제도를 수용을 해서 그 제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갈 도리밖에 없어요. 그 제도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게 이 성종 때예요, 대체로. 성종 때 이렇게 해서 문치주의로 그 방향을 틀어놨는데 이때 거란이 침략을 해온단 말이에요. 거란이. 그러면 거란이 어째서 침략하느냐 하는 거를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할 때쯤 이 신라도 대체로 이제 기울어가지고 우리도 후삼국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 중국 대륙에서는 5대 10국 시대라는 분열의 시대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5대라는 거는 북중국, 그 전체 이제 그 혼란기에 10나라가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10국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5대라는 건 뭐냐? 10나라 중에서 5나라가 황하유역, 이 북중국에서 계기를 해요.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 하는 게 5나라가 쭉 하는 시기에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여러 나라가 일어나서 10나라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5대라는 게 이제 양나라, 또 당나라, 이 진나라, 한나라, 주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예전에 전부 있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전부 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후량, 후당, 뭐 후진, 후한, 이제 후주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